안녕하십니까? 심영섭입니다. 오늘 유튜브는 여름 액션 블록버스터의 서막을 여는 마블의 대작이죠. 블랙 위도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를 리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하는데요. 블랙 위도우가 마블의 여전사 캐릭터라면 이 원더우먼은 어느 코믹스의 여전사일까요? 아시다시피 슈퍼히어로의 세계를 창조하는 두 개의 거대 축은 바로 마블과 DC 코믹스라는 두 만화 회사였죠. 헐크,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등이 마블의 영웅들이라면 슈퍼맨, 배트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등은 DC 코믹스의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마블 영웅들의 모임이 어벤져스고 DC 코믹스의 영웅들의 모임이 바로 저스티스 리그죠. 영화 산업적으로 보면 마블은 디즈니에 인수돼서요. 디즈니의 배급을 타고 있고요. DC 코믹스는 워너브라더스의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 위도우는 마블 영웅들 사이에 단연 돋보이는 여성 히어로 캐릭터죠. 네, 물론 캡틴 마블이라는 또 다른 여성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더우먼이 여신급의 아마존 데미스키라 왕국의 공주라면 블랙 위도우는 그냥 인간입니다. 물론 아주 천천히 늙고 각종 무술과 병기의 달인이기는 합니다만 스팅스라고 하는 이 팔찌를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마블의 서사가 그러하듯 그녀 역시 모진, 개인적 고통을 뒤로하고 영웅이 되었죠. 블랙 위도우의 본명은 나타샤 로마노프로 소련 레닌그라드 출신의 스파이자 킬러죠. 네, 로마노프 왕조의 피가 흐른다라고도 합니다. 어렸을 때 소련 첩보기관인 레드룸에 납치되어 암살병기로 길러진 인물입니다.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영화죠.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는 아이언맨 2에서 아이언맨의 비서 역할로 처음 등장했는데요. 알고 보니 비서는 위장이고 쉴드의 요원이었죠. 장장 10년을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로 살아내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호크아이 대신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영화 블랙 위도우는 이 나타샤 로마노프의 개인사, 그녀가 러시아 출신이지만 어떻게 미국인으로 귀화하고 또 쉴드의 여전사가 되는지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블랙 위도우 단독 주연의 솔로 무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35살이 된 스칼렛 요한슨, 즉 블랙 위도우와 헤어져야 하는 모든 관객들을 위한 블랙 위도우에게 바치는 허심탄회한 송별사 같은 영화죠. 그래서 블랙 위도우 외에 어벤져스 캐릭터는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요. 오로지 블랙 위도우에 집중합니다. 이 영화를 보실 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은 바로 도입부였습니다. 네, 이 어린 블랙 위도우인데요. 이 자전거를 타며 천진하게 동생과 뛰어노는 나타샤가 비행기를 타고 부모의 강권으로 미국을 등지고 동생과 소련에 입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양부모 모두 소련의 스파일 뿐이고 전부 다 타인인 가짜 사인 가족이었을 뿐이죠. 시작부터 레전드 팝송, 명곡 두 곡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동생 옐레나가 가장 좋아한다는 노래, 논 맥클레인의 그 유명한 명곡이죠. 아메리칸 파이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이 흘러나오는 Hello, Hello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죠. 도입부가 정말 죽여줍니다. 여러 이미지들이 몽타주 되면서 소련에서 스파이 교육을 받고 각종 요인을 암살하는 이 블랙 위도우의 유년 시절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 도입부가 웬만한 액션 씬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 몽환적인 너바나의 노래를 여성 싱어 마릴라 제이가 부르는 이 장면은 멋지고 짜릿하고 왠지 가슴 저리게 슬프고 웬만한 예술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랙 위도우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액션 씬의 규모이겠죠. 블랙 위도우의 액션 씬은 일단 플래런스 퓨가 분한 이 자매입니다. 엘레나의 20년 후 상봉부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나타샤와 엘레나, 살인병기 자매의 조우인 만큼 살벌한 두 여성의 격투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이후 가짜 아버지인 레드 가디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 감옥에서 구하러 가면서 벌어지는 헬리콥터 탈출 씬도 되게 멋지고요. 그다음에 레드룸의 지배자 드레이코프와 그에게 지배받는 태스크 마스터를 격파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여성 액션 무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타 남성 히어로와 달리 가장 인간적인 맨몸을 갖고 있는 블랙 위도우의 특성에 맞게 배경은 CG가 많았지만 아크로바틱한 맨몸 액션 씬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눈사태라든가 뭐 헬리콥터라든가 또 외줄 씬이라든가 하는 공중 액션 씬이 저는 많은 액션 씬 중에서도 가장 뇌리에 남았습니다. 또한 뭐 노르웨이, 부다페스트, 모로코까지 각종 이국적인 배경과 압도적인 자연 경관과 함께 나타나는 블랙 위도의 활동, 그리고 각종 이 이국적인 장면과 액션을 합치는 전형적인 블록버스터의 전략을 취하죠. 특히 상대방의 기술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태스크 마스터의 정체에 대한 반전도 숨겨져 있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블랙 위도우를 다른 액션물과 차별짓는 것은 마블 특유의 서사, 개인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영웅 서사 안에 녹여낸 변화하는 여성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었죠. 나타샤와 그의 동생 엘레나가 레드룸에 납치당하는 설정은 하나의 은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말살당하고 생식기관마저 거세당한 채 살인기계로 키워주는 위도우란 여성들은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어린 소녀들에 대한 납치, 조혼, 인신매매, 성폭력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거부하고 여성이 여성을 구하고 연대하는 미투 이후의 세계를 마블의 세계관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영화의 후반부를 이루는 메인 색조 레드는 많은 함의를 담고 있죠. 그것은 핏빛 잔인함을 담고 있는 이 세계에 숨겨진 폭력성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위도우들이 화학적으로 세뇌되었지만 해독제에 의해서 다시 깨어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찾아간다는 설정, 또 끝끝내 단 한 명의 여성도 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고 구조하는 라스트 씬의 메시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단 한 명의 여성도 뒤에 남기지 않겠다. 뒤에 두고 갈 수 없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라는 여성 감독 케이트 쇼틀랜드의 선언 같은 것이었죠. 나타샤와 엘레나가 서로 진정한 포옹을 하는 마지막은 그 디즈니 겨울왕국에서 그 자매죠. 엘사하고 안나가 서로를 포옹하는 라스트 씬을 연상하게 했는데요. 여성 연대의 힘과 사회적 변혁의 시대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블랙 위도우의 또 다른 방점은 바로 가족에 있지요. 나타샤의 가족이 모두 타인이고 서로를 기만했지만 다시 재결합하는 후반부의 과정은 여타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대한가족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유머러스하고 이 돼지에 빗댄 아버지 레드 가디언이나 1세대 위도우로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스파인 엄마 멜리나의 활약도 블랙 위도우의 격가지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특히 저는 그 머미의 레이첼 와이즈의 액션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즐겁게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멜리나는 비록 가짜 엄마였지만 딸들을 강인하게 키워냈는데요. 그녀는 딸들에게 아픈 만큼 강해진다. 너 자신을 잃지 마라 라고 가르쳤죠. 블랙 위도우는 이렇게 전형적인 여성, 가족, 정체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냅니다. 자, 그리고 마블의 쿠키 영상 빠질 수 없겠죠?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인터넷에 쿠키 영상이 몇 개냐는 질문이 많아 보였습니다. 개수만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개입니다. 끝까지 영화 보시면 아주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이런 미소를 띠고 극장문을 나서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알려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영화 다 엔딩 자막 끝날 때까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다만 새로운 여성 영웅의 등장 혹은 속편의 가능성을 좀 암암리에 열어두었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액션 히어로물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런 새로운 액션 히어로가 속속 등장하고 있죠. 이 블랙 팬서의 흑인 영웅, 또 원더우먼과 블랙 위도우의 여성주의 메시지를 담은 여성 영웅들, 그리고 곧 개봉할 샹치는 아시아계 영웅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마블은 이렇게 다인종과 다양한 성이 모인 액션 영웅을 통해 그 유명한 마블의 우주적 세계관 MCU를 총천연색으로 물들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블랙 위도우를 어디서 만날까 싶어 섭섭하지만요. 스칼렛 요한슨이 전형적인 남성 영웅들의 조력으로 시작해서 당당한 단독의 여성 영웅으로 등장하는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생각해보면 블랙 위도우를 보면서 저는 어떤 감회 같은 것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들었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처음에 블랙 위도우 그 출발이 누군가의 비서였고 굉장히 섹시한 이미지였거든요. 위장된 비서라는 것. 또 원더우먼도 그 출발이 누군가의 비서였거든요. 우리는 여성 캐릭터에게 비서 외의 직업을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를 거쳐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이들이 이제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구해냅니다. 과연 디즈니와 마블의 여성 캐릭터들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마블 스튜디오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품에 안고 저는 9월 개봉 예정인 샹치와 이후 마동석 배우를 볼 수 있는 이터널스를 또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블랙 위도우, 안녕 스칼렛 요한슨. 그동안 고마웠어요.